야, 3개월째 피동. 이거 지금 중간고사에 1학기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비상. 이런, 내가 저기 차례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1학기에 들어가 있는 출판사 2개 있어. 왕대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피동. 신입생들은 3개월 차에 들어왔으니 좀 모르는 게 있는 건 일단 감수는 좀 해야 되고, 아무튼 보세요. 영어로 치면 수동태라고 했죠, 피동은. 그래서 피동의 반대는 능동. 능동은 뭐다? 제 힘으로, 주어가 제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벌이 나를 쏘았다. 이게 능동이라면 피동의 피는 무언가를 당한다, 입다 이거죠. 그래서 피동은 같은 사건을 당한 사람, 당한 존재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는 다른 대상에 의해 뭔가 당해. 그래서 내가 벌에게 쏘였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쏘다라는 능동에 쏘다에 접사 이를 넣어서 피동을 만드는 거죠. 쏘다, 쏘이다. 총 세개가 있는데 이렇게 피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첫 번째,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쓰는 법. 여기는 그중에 이를 쓴 거죠. 두 번째, 아지다 또는 어지다를 쓰는 거, 어간에. 세 번째, 명사라면 뒤에 뭐뭐 되다를 붙이는 거. 그래서 방법이 총 3개. 1번, 2번, 3번으로 칭할게요. 1번, 요게 2번, 아지다, 어지다, 명사 되다가 3번. 그 다음,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문장 성분은 어떻게 바뀌냐? 예문 봐봐.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았단데, 이게 피동이 되면 오누이를 이라는 목적어는 뭐가 된다? 오누이가 주어. 호랑이가는 호랑이에게 부사어, 쫓다라는 동사는 피동에 이히리기의 기를 써서 쫓기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 들어가서 쫓기었다, 쫓겼다가 되는 거죠. 쫓기었다, 줄어들어서 겼. 그러니까 이 안에 기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여기 이히리기의 기, 피동의 기가 들어가 있다. 그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볼게. 이히리기를 쓴 것과 그 다음에 뭐뭐 되다와 뭐뭐 아시다 어지다를 써서 피동문을 만든 예를 봐봐. 덥다는 이를 써서 덥이다. 이거 히로 알고 있다가 복태 틀린 인간들 많죠. 덥이다. 그냥 피읍을 연음하면 돼. 덥이다. 없다는 업이다. 물다는 물리다. 안다는 안기다. 증명은 명사니까 증명하다는 증명되다. 이루다는 이히리기를 만들 수가 없어. 이히리기 중에 아무것도 안 맞아. 이루, 어지다, 피동. 그치? 이렇게 피동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남겨서 피동을 쓰는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 주체가 사라져. 얘들아, 그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책임을 숨길 수가 있어. 밑에 봐봐. 능동으로는 제가 컵을 깼어요. 주어가 내가가 돼서 내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근데 이걸 피동으로 바꾸면 주어가 컵이가 돼. 컵이 깨졌어요. 내가 쏙 빠지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책임을 숨길 수가 있어. 아니, 책임을 피할 수가 있어. 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니도 맨날 책 찢어놓고는 주어가 책이가 되면서 책이 찢어졌어요라고 한다니까. 지가 찢어놓고. 두 번째, 피드용을 또 쓰면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어. 선생님이 일기예보 얘기했죠? 그래서 일기예보는 물론 책임을 숨길 수도 있지. 기상청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방송국은 내일 날씨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니라 기상청이나 방송국이라는 주어를 쏙 빼고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면 책임도 숨길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으로도 보일 수 있죠.
뭐 얘들아 어디 뭐 아파트 같은 데 주차 외부인 하지 말라고 경고문 같은 것도 여기에 주차하면 견인됩니다. 견인이라는 명사 뒤에 되다를 쓴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능동으로 바꾸면 견인합니다. 그럼 누가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 그치? 어디에서 견인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항의 들어올 수 있잖아. 견인한 사람, 주체가 딱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견인이 됩니다라고 해놓고 견인해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신중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피동 표현을 씁니다. 자, 제가 컵을 깼어요. 주체를 드러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게 확실하다. 해줬다. 근데 컵이 깨졌다고 해버리면 주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물론 주체는 동작의 주체 말하는 거야. 컵을 깬 게 누군지. 그래서 책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 번에. 그 다음, 어색한이 아니라, 이거 어색하다고 쓰면 안 돼. 어색한 정도가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중 피동이죠. 여기 아까 피동 만드는 방법 선생님이 1, 2, 3 번호 매겼잖아. 여기서 두 개를 겹쳐서 쓰는 거야. 근데 거기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 1번, 2번을 같이 써.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다, 여지다라고 써. 아니면 희어지다, 혀지다, 리어지다, 려지다, 기어지다, 겨지다. 다 틀려. 또 하나, 2번, 3번을 겹쳐서 쓰는 방법이 있어. 그럼 뭐가 되냐면, 되어지다라는 말이 나와. 무조건 틀려. 알겠죠? 그래서 이중피동은 다시 돌아가서, 아니, 아무튼 피동을 중복하는 경우인데, 막혀져가 아니라 그럼 뭐겠어? 그러니까 막다 해서 얘들아 1번 방법을 쓰면, 이히리기를 쓰면 뭐가 돼? 막히다지. 아니면 뭘 써야 돼? 아지다, 어지다면? 마가지다인데 마가지다라고는 잘 안 하니까. 막히다라고 써서 여기를 북설로 도로가 막혀서 막혀 이렇게 써야겠죠. 뒤에 지어를 빼야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쓰면 안 돼요. 알겠지? 근데 우리 김춘수의 꽃 외울 때도 이중피동 나왔잖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뭐가 틀렸죠. 자, 넘겨. 문제를 확인하게 하세요. 근데 얘들아, 이거 틀린 부분은 고치면서 풀어야 돼. 신입생들아, 틀린 부분에 X를 쳐야 돼. 근데 일단 해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다 못한 사람. 많이 있네요. 하세요. 이 분 뒤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다 못한 사람. 아직도 많네. 어이, 알았어.
40분에 부를게요. 2분 남았어. 됐지? 다 못한 사람. 별로 없어서 안 돼. 여봐, 저기 김치원 저거 엎어져 있는 거 봐라. 이름 박제됐어. 다음번엔 중학교도 부릅니다. 다 보세요. 자, 가는, 쫓다, 쫓기다. 여기 피동이지. 그 다음에 깨지다. 얘들아, 근데 이게 봐봐. 깨다와 깨지다는 어떻게 피동을 받는 거야? 깨다인데, 깨지다. 이힐이기도 아니고, 아지다, 오지다도 아니고, 명사 뒤에 되다도 아니고, 답은 깨어지다가 맞고, 깨어지다의 줄임말이 깨지다야. 알겠지? 그러니까 깨지다만 가지고 못 찾을 수가 있어. 깨어지다가 원래 맞다. 그래서 어쨌든 피동. 이 두 개는 같은 거. 그 다음에 전망, 명사 뒤에 됩니다. 피동. 그 다음에 닦다, 닦이다. 피동. 그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지. 봐봐. 능동으로 바꾸면 제가 접시를 깼어요니까 주어는 아이가 되죠. 자, 신입생들아 잘 봐. 우리 학원 문제는 무조건 뭐가 표시가 보기마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틀린 부분에 X치고 I라고 고치면 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나머지는 맞다는 소리잖아. 맞는 거에 다 형광펜 쳐야 된다. 문제에도. 그래서 봐봐. 가, 다에 대한 설명. 1번. 가. 동사의 전미사, 피동. 이렇게. 쭉쭉 그으면 안 돼. 형광펜을 제일 최소화해서 줄쳐야 돼. 자, 가. 능동. 호랑이, 주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나, 피동, 동사의 짝대기 어지다. 나, 능동. 아, 이건 아니지. 이거 틀린 거지. 이건 형광펜하면 안 되고. 5번. 다, 피동, 주체가 생략. 요렇게. 집에서 워크북 할 때도 이렇게 해와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 풀 때 X 표시하면서 푸는 게 빨라요. 그럼 집에서 형광펜만 그으면 되니까. 이해되지? 2번 볼게. 얘들아, A는 이게 뉴스 저기다 앵커잖아. 앵커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피동을 쓴 거고, 여기도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이제 잘못된 피동이지만, 어쨌든 둘 다 공통적인 효과는 객관적인 입장을,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야. 그치? 공통적 효과는 그건데, 자, 보이다를 피동을 보단데 보입니다나 보이다나 이희리기 중에 이를 쓰거나 아지다 어지다면 보아지다잖아.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써야지. 근데 2번은 잘 안 쓰니까 보입니다라고 써야겠죠. 봐집니다는 좀 이상하죠.
자,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동 잘못 고쳐가지고 여기 지속되다 이거 고치면 안 돼. 이건 멀쩡해.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왜 손님은 컵이 덜 닦였다고 피동으로 말했을까요?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니네가 컵을 덜 닦았네요? 자, 덜 닦은 주체가 나오죠. 식당 측에서라는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겨준 거죠. 실드를 쳐준 건데, 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유로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건 4번이죠. 이 테이블은 청소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걸 능동으로 말하면 니네가 이 테이블을 청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같은 이유로 주체를 감춰준 건 4번. 그 다음, 자, 나는 능동이고 나는 피동이야. 근데 잘못된 건 뭐야? 4번. 가에서 동작의 대상이란 목적어를 말하죠. 도둑을. 주어로 바뀌어 있죠. 자, 부사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주어라고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5번. 2번이네. 없다의 피동은 업히다죠. 그러면 1번은 덥다, 덥이다. 이히리기를 쓴 거고 3번은 어지다를 쓴 거죠. 아지다, 어지다. 없다 있잖아. 뒤집어 없다. 얘는 이히리기를 못 써. 다 집어넣어봐.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엎어지다. 그다음에 듣다는 들리다. 발견은 명사니까 뭐뭐 되다. 그다음 6번. 이히리기 넣어봐. 안다는 안기다. 물다는 물리다. 닫다는 닫히다. 근데 빚다는 어지다만 써야 되죠. 빚어지다. 오늘따라 만두가 잘 빚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5번은 쏘이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죠? 주어가 도자기 간대. 도자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우린 사실 이런 디귿 수동태처럼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건 사실 진짜 영어 교재에나 나오는 약간 억가는 아니고 억지스러운 번역인데 한국 사람은 그냥 얘들아 계속 얘기하지만 사물을 주어로 말을 잘 안 해. 그냥 만약에 도자기가 빚어졌다라고 말하고서 오늘 도자기가 잘 빚어졌다. 이런 거지 그 사람을 굳이 사람이 이게 그 도예가가 빚었다는 걸 말하고 싶으면 진짜로 능동으로 말해요. 도자기가, 아니, 도예가가 도자기를 빚었다. 이렇게 말하지. 굳이 도자기가 도예가에 의해 빚어졌다? 이건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그냥 다른 거야. 영어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디귿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도자기가 도예가에 의해 빚어졌다.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학습용으로 만든 피동이야. 자, 그 다음에 8번. 4번이죠. 이중피동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 2, 3, 5는 맞으니까 형광펜 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9번.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인데 주어가 물고기간데 물고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초점을 맞췄다는 말은 주어가 뭔지를 보면 돼. 그 다음에 10번. 적절하지 않은 건 안기다는 명사가 아니라서 되다를 못 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11번 잘못된 거 5번이죠. 증명되었다죠. 증명하였다, 증명되었다. 한 번도 봐라. 누가 이렇게 말하냐? 빵이 엄마에 의해 맛있게 만들어졌다? 니네 집에 가서 쿠쿠에 의해 밥이 맛있게 만들어졌다? 걔도 심지어 밥통도 그러잖아.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능동으로 말하잖아. 이건 그냥 진짜 영어 교재에나 나올 만한 번역투야. 그 다음에 12번. 적절하지 않은 건 4번. 당하는 게 아니라 주체죠. 얘들아, 내가 민 거고 경찰이 잡은 건데. 당하는 대상은 주호랑 범인이야. 그 다음, 13번.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드러내지 않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한 거죠. 되다라고 말했잖아. 이걸 오히려 능동으로 말해야 2번이 맞는 말이래. 봐봐. 어떤 전문가가 물가가 연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치? 근데 그럼 진짜 그 전문가 개인의 의견 같잖아.
그 다음에 14번. 2번이지. 야, 이거 사동이다, 얘들아. 사동 신입생들 아직 안 했는데, 뭐뭐 하게 만드는 게 사동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고, 피동으로 바꾸려면 출입구가 막혔다야. 여기서도 굳이 한국말은 선생님에 의해란 말 안 써. 그냥 출입구가 막혔다. 바이 선생님. 그래서 바이 뒤에 생략이야, 그냥. 선생님이 막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린 능동으로 말해. 선생님이 출입구를 막았다. 출입구가 선생님에 의해 막혔다. 이런 말 안 해요. 그 다음, 15번은 얘들 알지? 물고기 가 주어로 바뀌고 나 한테 부사어로 바뀌고 잡혔다 피동으로 바뀌고 물고기가 나에게 잡혔다. 이것도 좀 이상해. 근데 약간 그 물고기는 미쳤나 봐 이런 느낌이 있어. 그 눈먼 물고기인가 봐 이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16번 얘들아 같은 사건이죠? 근데 여기는 능동 우리가 뽑았어. B는 피동 윤서가 뽑혔어.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나머지는 그럼 X차야겠죠? 자, 신입생들아 잘 봐. 이거는 옳은 걸 찾는 거라서 5번만 형광펜이고 1, 2, 3, 4는 틀린데 X 찾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사실을 전달했죠. 그 다음에 주어를 B에는 윤서가가 주어져. 3번 책임을 둘 다 부각하지 않죠. 오히려 바뀌었죠, 얘들아. 책임을 이건 근데 사실은 바뀌었죠. 만약에 윤서가 그러니까 회장으로 우리가 윤서를 뽑았는데 이제 탄핵감이야. 그리고 뽑은 우리가 잘못이다. 뭐 그런 느낌이라면 오히려 책임이 있는 건 우리죠. 능동으로 말했을 때 뽑은 주체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둘 다 현재야. 4는 과거 아니에요. 아니 A는 과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1, 2, 3, 4, X 쳐져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같은 종류의 피동사 이히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아지다 어지다를 2번이라 하고 뭐뭐 되다를 3번이라 했을 때 깨지었다지 2번 안기어지 1번 안따 안기다 걸리어지 1번 지목되다 3번 그래서 답은 3번 니은 디귿 그 다음 18번 이건 뭐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다 뒤집히었다 뒤집혔다 쏟아지었다 쏟아졌다 담기었다, 담겼다. 전부 피동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 19번. 이중피동이 아닌 거. 아니, 이중피동인 거 이거지? 열렸다. 열렸다라고 해야지. 열어졌다라고는 좀 이상하니까 열렸다. 다음, 20번. 이거 어딘지 알아, 얘들아? 진짜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 롯데 택배야. 롯데 택배가 이렇게 나한테도 있어. 자, 도착한 거죠.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옆에 문제 보세요. 20번. 이거는 이 여가 줄어들면 연대 놓여진 똑같은 거잖아. 그게 아니라, 자, 노타는 이히리기를 쓰면 1번 노이다. 피동. 노이다. 2번을 쓰면 노아지다. 근데 노아지다는 잘 안 쓰고 1번을 쓰니까 노인 장애물이라고 해야겠죠. 노인 장애물. 이거는 고친 게 아니야. 똑같아. 그 다음 21번. 해당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해당한다지. 지나친 피동을 쓴 거죠. 하다가 맞으면 하다를 쓰는 거야, 얘들아. 마지막, 22번. 이중피동. 얘들아, 되어지다는 무조건 틀리다. 되어지다, 되어지다 안 돼. 공급되다야, 다. 수립되다, 공급되다. 놓여진이 아니라 이건 아까 했지, 노인. 4번이 답이고, 풀려진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얘들아, 이히리기를 쓰면 풀리다. 풀렸다. 근데 이거 어지다 쓸 수 있어. 풀어졌다. 오늘따라 문제가 잘 풀어진다. 가능해. 이건 그래서 두 가지. 1번. 두 가지 다 되니까 써놓으세요. 1번 풀렸다. 2번 풀어졌다. 풀어지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지다 보이죠? 그럼 위에도 그냥 그 접사 드러나게 안 줄여서 쓸게. 풀리었다. 됐죠?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질문. 됐어.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그렇지? 이거 클래스룸에 미리 읽기 있어서, 이거 되게 길어. 읽어오지 않았다면, 응징을 당하리라. 자, 이거 아마 비상교과서에 실려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검색해보면 비상교육 2000, 미래 교과서 비상교육 얘기 나오거든. 근데 비상박이 두 명이라, 교과서 교종료인가 아무튼 그 이상이라 어떤 박인지 모르겠고, 어떤 교과서인지 모르겠고. 자, 보세요. 이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는 얘들아 나무 이름이야. 나무 이름이고 우리말로는 지금 검색을 못 하는데 녹화 중이라 개잎갈나무. 개잎갈나무라는 건데 대구에 그래서 이 나무 가로수길도 있고 그런가 봐. 근데 아무튼 그럼 내가 그린 나무 그림이니까 풍경화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소설의 시점은 총 4개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 1인칭 시점 2개. 그리고 전부 캐릭터들이 이름으로 등장하는 3인칭 시점이 2개 있죠. 그럼 일단 나가 나온다는 건 소설 속 서술자. 서술자가 소설 속 인물이라는 소리야. 근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 자기 얘기를 해. 우리가 1학년 때 한국문학 단편하면서 읽었던 많은 소설이 이 시점이 있었죠. 그리고 내면 심리가 직접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묘사가 되죠.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랑꾼님과 어머니 있잖아. 그거 주인공은 제목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서술자는 나는 오키, 6살짜리 오키잖아. 그래서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만 해주는 거. 말과 행동이 중심이 되죠. 또 오키는 엄마랑 아저씨 얼굴 빨개지면 맨날 화났다 그러잖아. 모르니까. 이 2개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근데 이제 3인칭은 얘들아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되는 거고 바로 작가를 얘기하죠. 등장인물이 아니라 작가야. 그래서 작품 밖의 서술자는 작가를 말해. 작가가 자, 관찰자 시점 말과 행동만 써줘. 왜? 우리 보고 상상해서 읽으라고. 그래서 이 시점이 제일 드물어. 제일 드문데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예를 들자면 황순원의 소나기죠. 소나기는 그래서 남자의 여자의 이름도 안 알려주잖아. 소년, 소녀잖아. 여자의 윤 씨라는 거밖에 한국 사람 아무도 걔네들 이름 몰라. 그 다음에 제일 흔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왜 전지야? 전부 알아서 전지전능 하다는 뜻이죠. 작가가 속마음까지 다 알려줌. 그래서 이 시점이 제일 많아. 근데 장점이자 단점이 뭐야?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려준 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오늘 이 소설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1인칭 주인공인 나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거죠. 읽어왔지? 그래서 나가 둘인데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소설 내용이 완전 머릿속에서 엉망진창이 되죠.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은 성장소설. 이 성장소설은 뭐냐면 너희 또래가 주인공이고 내적으로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게 주 내용인 소설이라서 우리 되게 많이 했죠. 자전거 도둑도 하고 하늘은 말 것만 그 거스름돈 더 받은 것도 하고 뭐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나가 이제 둘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소설이 되겠고 시간 순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역순행적이죠. 배경은 70년대의 지방 소도시인데 그걸 알려주는 단어들이 몇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뭔지 몰랐을 단어들이 소설에 좀 나와. 뭐 가정 방문이라든가 뭐 반공 포스터라든가 뭐 이런 거.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둘이다. 두 사람의 나가 나온다. 사생대회가 뭐냐? 이거 요새도 하긴 하죠. 사생대회가 뭐야? 응? 사생팬? 니네 사생대회 참가해봤지? 초등학교 때도 하지 않아?
어디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어디 뭐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니네 풀어놓고 그림 그려와라. 그게 사생대회죠? 자, 선택의 갈림길에 선 아이들의 갈등 성장. 자, 특징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나의 속마음이 다 나온다. 그리고 과거. 초등학교라고 나와서 사실은 국민학교죠, 얘들아. 배경은 70년대인데. 그래서 그때 한 사건을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다. 순행은 시간 순서고, 역순행은 시간 순서 뒤죽박죽이죠. 자,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서술자, 두 인물의 갈등과 대응 방식은 대조적이다. 자, 그래서 0의 서술자와 1의 서술자가 나와요. 0의 서술자는 남자고 1의 서술자는 여자야. 0의 서술자는 천재화가 백선규야. 1의 화가는, 1의 화가래. 1의 서술자는 그냥 이름은 안 나오고 그림 감상이 취미 어떤 부인이야. 근데 둘은 국민학교 동창이야. 자,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얽혀있던 적이 있냐면, 사생대회에서 4학년 때 이 백선규, 영예 서술자가 장원을 했는데, 사실 그 그림은 1회 서술자가 그린 거였어. 근데 둘 다 사실을 바로잡지 않았어. 이유는 이제 본문에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천재화가 백선규에게 끼친 영향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자기가 대한민국 탑이고 월드 클래스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라고 해도 자기는 자기를 믿지 않아. 왜? 그때 세상에서 적어도 한 명은 자기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남의 그림으로 장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회 서술자는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장원을 한 게 백선규라는 걸 알고 있다는 암시는 사실 소설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작가가 거기까지 안 써줘서. 근데 어쨌든 그림 애호가라서 유명한 백선규를 알고 있고 그의 그림에 감탄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서술자 두 명이 교차한다. 그래서 이야기 초점과 소설 분위기가 달라져서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사태가 막 발생하죠. 자, 그 둘이 겪은 같은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잘 드러난다. 제대로 이해했을 때 얘기죠. 자, 인물의 내적 갈등은 뭐겠어? 영의 나가 장원으로 뽑혔는데 사실 그걸 영의 나도 모르고 있었어. 왜냐면 자기 그림이 전시되는데 좀 부끄러워서 안 봤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남의 그림이었던 거죠. 그럼 당연히 내적 갈등에 빠지지. 이걸 사실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결국 밝히지 못했어. 왜? 그 이유는 본문에 있죠. 왜야? 왜? 왜 그랬어? 왜? 아, 읽어왔잖아. 왜? 죽었어. 아무도 몰라. 이래 나는, 이래 나도 나중에, 저 그림은 내 건데, 라고 알고 있었지만,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리고 굳이 뭐 나는 상에 뭐 연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굳이 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역시 내비뒀어. 자, 이 소설의 역순행적 구성. 자, 영예 서술자 백성규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일회 서술자 나는 그림 애호가. 그리고 백성규의 그림도 본다. 자기가 즐겨 찾는 카페에 걸려 있는 거. 물론 진품이 아니죠. 인쇄된 거, 달력에 인쇄된 거를 오려서 액자에 카페에서 넣어놓은 거. 자, 과거. 사생대회 때 장원을 했지만 장원작이 내게 아니었다. 일은 그게 내 거인 걸 알았지만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 그 이후 백성규는 늘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고 화가가 되었지만 풍경화는 그리지 않고 이 사람은 추상화. 얘들아,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이야. 이래 나는 길에서 우연히 유명 화가 백성규를 보지만 아는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교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 어? 그래서 아는 체를 해 보려다가 그냥 역시 지나쳐. 그리고 소설이 끝나죠.
이때 만약에 서로 그래서 얘기를 나눴다면 또 소설의 결말은 달라졌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본문을 확인하기 중간중간 뛰어넘을 건데, 보세요. 그때, 자, 그때는 뭘 말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작품이 바뀌어서 남의 그림으로 내가 장원을 했던 사건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 서술자는 영의 나야. 영의 나. 자, 보세요. 아, 그리고 얘들아, 따옴표는 여러분이 읽을 건데, 여기 최부터 시작하면 되죠? 최다음, 김다음, 오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줄대로 하면 돼. 이렇게. 알겠죠? 자기 차례 모르면 응징당합니다. 어휘로. 여기 네 개 뽑아놨다고 했어. 보세요. 아니, 모르겠어. 다시 그때가 된다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몰라. 내가 아는 건 내가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 달라져서 첫 번째 뭐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난 다른 직업을 택했겠지. 자,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미친 영향 1은 화가가 됐다.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장사꾼, 명령에 충실하겠다라는 군인, 뭘 했을진 몰라도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진 않겠지. 그 일이 일어난 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우연이야. 아니, 누군가의 실수지. 그치? 왜냐면, 그림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얘들아? 그치? 일에 나가, 그러니까 얘들아, 그 사상대에는 이름을 쓰면 안 되지. 모든 입시가 그렇지만 이름이면 누군 특정이 되잖아. 그러면 심사위원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부정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렸는지 모르게 당일에 이제 부여받은 숫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자애가 숫자를 잘못 썼어. 자기 숫자를 써야 되는데 남의 숫자를 썼고 그게 백선교의 숫자였던 거야. 몇 번? 1, 2, 4번. 근데 그걸 백선교는 자기 번호를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얘들아 반공교육 알죠? 반공. 그 당시에 여기 본문에 있지만 1968년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청와대를 기습하라고 무장 간첩들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간첩들이 훈련받은 부대 이름이 1, 2, 4라서 내가 분명히 그걸 내 번호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쓸 리가 없는데 누군가 내 번호를 쓴 거죠. 자, 그래서 내 실수는 아니라고. 나, 영의 서술자 나.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겉으로 보면 그래.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랑의 벽을 장식하고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만 봐도. 근데 얘들아, 예술의 척도가 돈이야? 제일 비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가장 예술성이 높은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척도, 기준을 속물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사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재능이 없으면 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 절대 재능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거죠. 약간 이건 뒤에는 시니컬하게 좀 비꼬는 거죠. 야, 근데 니네 화랑이 뭐야? 와, 녹화만 아니었어도 쌍욕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신라시대가 왜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랑은 그럼 여기가 지금 신라시대입니까? 이준? 죽을래? 화랑이 뭐죠? 그러니까 뭐야? 너네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말해봐. 갤러리죠. 이준이 신라시대라고 했다가 다시 갤러리라고 정정했다. 야, 갤러리잖아. 맨날 들어가면서 모르냐? 자, 나 혼자 내 재능을 의심하지. 이게 두 번째. 그 사건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해진 거죠. 자, 나 혼자 내 재능을 의심하지. 나를 의심해왔지. 그날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자, 봐봐. 화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칭송하고 막 축켜 세울수록 나는 더 마음에 안 들겠지. 자, 혼자서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나를 미술의 길에 들어서게 한 아버지도 모르게 만난 이후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격려하고 내가 벽에 막혀 슬럼프 더 나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좌절할 때마다 나를 밀어준 내 아내도 모르게 내게 이런저런 상을 안겨준 평론가들 원로들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었겠어. 나는 겉으로는 아주 콧대 높은 예술가야. 이런 내 마음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 내가 타고난 재능을 한번 여기 이 교재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 내가 타고난 재능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 고개를 쳐들고 상대의 눈을 쏘아보며. 근데 마음속은 이제 지옥이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거로 돌아간다. 생각해 봐야겠어. 왜 그 일이 생겨났는지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읽어와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초3 때 담임 선생님이 천수기 선생님이 나한텐 담임 선생님이지만 아빠의 뭐였어? 어? 아빠의 어렸을 때 절친인데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근데 우리 아빠는 농부지만 사실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 화가고 그 화가였는데 왜 그럼 농부가 된 거야? 할아버지가 가업을 이으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죠. 근데 또 나에게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아버지는 나의 재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천숙이 선생님도 이제 그걸 알고 나한테 또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천숙이 선생님의 부정한 행동이 뭐야? 그렇지. 내 담임인데 나는 3학년인데 그 대회 군에서 열리는 그 사생대회는 사생대회든 뭐 동시를 쓰는 대회든 그런 학예 대회에 4학년부터 그러니까 고학년부터 참전이래. 저기 참가를 할 수 있는데 친구 아들인 나를 내보내겠다고 4학년에 이름을 빌려가지고 4학년 그러니까 다른 담임하고 이렇게 짬짬이를 그러니까 한 거지. 그래가 지금이라면 얘들아 어디 내부 신고 뭐 익명으로 신고 들어가고 할 일인데 70년대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4학년 이름으로 그 대회에 나갔는데 결과는 결과는 장원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장원인데 장원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지. 그 이름 빌려준 4학년 애가 그래서 나는 비싸서 우리 집 가난하잖아. 비싸가지고 저기 제대로 써보지고 크레파스가 무슨 다섯 저기 뭐 그렇고 스케치북 10개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그 부상을 내가 다 들지도 못할 만큼을 주는데 그 4학년 애가 입 다무는 대가로 다 가져갔죠. 그런 일이 3학년 때 있었지.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뒤에까지 나올 나의 영의 이야기였고, 1의 얘기를 볼게요. 9쪽을 보세요. 9쪽 아래. 난 그림을 좋아해. 자, 1의 서술자, 여자야. 오늘도 미술관에 나와서 전시된 그림을 봤어. 자, 서술자가 바뀌었다는 걸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나는 부유한 진짜 부인이야. 그리고 아주 남들이 보기엔 정말 부러운 자식도 잘 컸고 남편은 판사고 나도 고등교육을 받은 명문 여대를 나온 그런 부인이야. 집도 잘 살아. 친정도 잘 살아. 부잣집 딸이야. 자, 보세요. 유명한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어쩌다 한 번 가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화랑과 작은 미술관이 질비한 거리니까 이때로 지금도 그렇고 인사동이 제일 많죠? 인사동 그쪽. 어디야? 안국동 뭐 그런 그쪽. 자, 걷고 또 걸으며 돌아다니다 눈과 다리가 아프면 찻집 고갱과 고흐로 가곤 해. 얘들아, 찻집 이름이 무슨 뜻이야? 그치? 근데 여기 샤갈이 있었으면 웃겼겠죠. 샤갈이 화간 거 알고 있죠? 진짜로 얘들아. 아니 내가 지금 이름이 샤갈 뭐더라? 아무튼 샤갈은 원래 사과입니다. 근데 갑자기 샤갈 감탄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 어제 아빠네들이 또 비슷하게 이름 또 만들어서 마네와 모네. 마네와 모네도 말 되죠? 약간 언어 유희죠. 둘 다 얘들아 마네도 있고 모네도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예술적 감수성이 좀 있어. 봐봐. 여기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문 밖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얼굴빛과 하늘의 색깔을 비교해보지. 사람의 배경이 되는 나무 줄기의 빛깔과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에서 무슨 느낌을 얻기도 해.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야, 니네는 카페에서 뭐 하는데? 그렇죠. 핸드폰 보고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봐. 어떻게 화가들은 시간의 흐름까지 화폭에 잡아 놓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재능이 있다. 그게 바로 백선규.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상이란 상은 다 받고 다니더니 자라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어. 라고까지만 말하는 거 보면 어릴 때 그림이 바뀐 애가 백선규라는 거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죠. 자, 그리고 고갱과 고회에도 걸려있지만 대기업
에서 그러니까 이 백선교의 작품을 택해서 물론 대가를 지불하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달력에 작품을 실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카페에는 액자에 오려가지고 넣어가지고 봤는데 그 그림은 뭐냐? 얘들아 봐봐. 밑에 봐. 11쪽 아래 봐봐. 인쇄된 작품이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린 선인지 보여. 왜냐면 이 사람도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악마가 그려준 것처럼 동그랗고 선명한 저 원, 원과 원을 연결하는 실락 같은 저 선, 더없이 흰 바탕, 너무나 휘어서 마치 없는 듯한 바탕, 흰 눈보다 더 희고, 흰 구름보다 더 희고, 흰 거품보다 더 흰 저 흰색. 영혼을 팔아서 그 대가로 도깨비가 갖다 준 물감을 쓰는 걸까? 그 사람은 어떻게 저 흰색을 만들어내는지 말하지 않았지. 원과 선을 그리는 저 검은색은 또 얼마나 검은지 물감의 검은색보다 검고 숯보다 더 검고 천진무구한 소녀의 눈동자보다 더 검은 저 검은색. 천년묵은 구미호가 그에게 검은색 물감을 갖다 주는 걸까? 야, 흰색은 도깨비가 갖다 주고 검은색은 구미호가 갖다 준다는 말이 찬사죠. 어? 그러니까 색깔을 만드는 능력까지 있는 사람인 거야. 자, 근데 그는 말한 적이 없어. 그에겐 비밀이 많아 보여. 자, 세상에서 가장 검은 검은색과 세상에서 가장 흰 흰색이 만나 그의 그림은 보석처럼 벽을 빛나게 하지. 빛나게 하지 사동. 저런 게 예술이 아닐까. 나도 인정하는 예술가야. 백성규는. 인쇄된 작품인데도 저렇게 보이니까 진품은 정말 어떨지 상상이 안 가. 진품이 생산되고 있는 작업실은 아마도 무균실 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건 뭐 내가 이제 그 3학년 때 남의 이름으로 그 사생대에 참가했던 얘기니까 여러분 다 읽었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였다? 축구죠. 넘겨서. 이상한 일은, 자, 밑에 봐. 이게 몇 쪽이야? 얘들아, 16쪽을 봐. 이상한 일은 그날 저녁 무렵에 일어났어. 천수기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심지어 걸어서 1시간이나 걸리는 읍에서 10리쯤 떨어진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가정 방문. 얘들아, 이게 시대를 알려주는 말인데. 야, 니네 담임 선생님이 니네 집 찾아온다 생각해봐. 왜 찾아오셔? 전학생이라고? 전학생인데 집에 왜 찾아와? 실제로 사는지?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고 옛날에는 얘들아, 70년대는 가정방문이 진짜 선생님들이 애들 집 다 돌아다녀. 진짜 가정방문이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냥 보내지 아마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집에서 밥 먹고 간다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밥 먹고, 우리 엄마 아빠랑 내 앞에서 내 얘기하고. 근데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학부모 상담인 거야. 근데 집에 얘들 엄마 아빠는 이때 대부분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 짓느라고 학교 올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집집마다 전화가 있어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다 찾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걸 온 게 아니야. 선생님은 게다가 손에 술병을 들고 왔어. 선생님은 축하주를 드는 거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담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로 근데 또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러 온 거니까 좀 반반이죠. 아버지를 만나서는 어깨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했어. 자, 최 읽어. 여기까지 다 했는데. 강아지 따옴표. 그 안에 나는 아동 사상대회에서 장관을 했어. 10살짜리가 그러고 겨우 10살짜리가 적어놓은 10살 동안 아이들을 발자취고 울림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애들 중에 따로 그림을 과외로 배운 애들도 있어. 너네 오늘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 처음 나간 거라면서 자, 아버지는 땀 냄새가 나는 옷을 젖히면서 친구의 손에서 살그머니 떨어졌어. 친구의 손이 더러워질까 봐죠. 그러곤 쑥스럽게 웃는 듯 했는데 그게 내가 난생 처음 사생대회에서 장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의 전부였어. 그 옛날 아빠들은 얘들아, 부모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아빠는 무서운 역할. 그러니까 아빠가 자식을 막 이쁘고 우쭈쭈하고 이런 역할에 그거는 이제 엄마의 역할. 그래서 아빠도 매우 기쁘지만 그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에나 얼마나 부잣집이었는지 보세요. 내 아버지는 읍에서 제일 큰 제재소를 운영했어. 그 제재소는 그냥 얘들아, 건축 재료를 취급하는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절은 한창 집을 많이 지을 때여서, 그치 얘들아,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도시화 하던 때잖아. 초가집들 다 양옥으로 바뀌고 그런 거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할 때야. 보조금 나오고. 제재소를 드나드는 차와 사람들로 문짝이 한 달에 한 번은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왔다는 소리야. 나는 고명딸이었어. 야, 고명딸이 어떤 딸이야? 도중 땡. 고명딸은 딱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아무리 예쁨 받아도 딸들이 고명딸은
정확한 정의가 있어. 아니, 일단 고명이 뭔데? 김고명. 김고명이야. 궁금해. 김만 고명이냐? 아니거든? 계란 어떤 음식? 떡, 뭐, 떡볶이? 떡국. 아, 뭐, 올릴 수도 있는데 아니지. 전통적으로 고명은 이제 어디 많이 올라가냐면, 떡국이나 잔치국수 같은 데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 계란지단 같은 거. 그게 고명인데, 그럼 고명딸은 뭐야? 고명같이? 뭐, 귀하고 이쁜 딸인데, 얘들아, 남자 형제, 남자 형제만 있고 딸 딱 하나일 때 고명딸이야. 아니야, 근데 남자 형제 하나일 땐 고명딸이라고 안 해. 그건 그냥 남매고. 그건 그냥, 적어도 남자 형제 둘, 셋 있는데, 나만 여자일 때 고명딸. 잘 고명딸인 사람. 남자 형제 몇인데? 고명딸이네요. 자, 그래서, 얼마나, 저기 봐봐. 이 집이 잘 살았냐. 아버지는, 오빠들이, 얘들아 봐봐. 니네 정구가 먼저 농구, 축구, 야구, 배구, 정구도 있어. 근데 정구는 테니스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정구를 친다고 하자 집에 정구장을 만들어주는 재력. 집에 테니스장? 자, 나는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가 싫다고 하니까 바이올린을 사다 줬어. 그런데 바이올린 선생님이 먼 일로 못 오게 된 뒤로 나는 그림을 배우겠다고 했어.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 근데 또 봐봐. 학교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으로 이때는 가능했어. 자, 읍내에서 유일한 사립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나에게 그림을 가르쳐 줬어. 선생님은 내가 그림에 재능이 뛰어나다고 계속 공부를 시키면 훌륭한 화가가 있을 거라고 했어. 비싼 과외비를 받으니 그냥 해본 말인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 70년대의 가치관이다. 김채원 읽으세요. 김고명 읽으세요. 저거 어딘지 모르네? 딸내미가 빚을 갚아서 내가 하면 됐지. 뭐 그림 그려서 돈 벌 것도 돈 벌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힘들게 공부할 거 뭐 있나 라고 그치. 아니, 뒤는 내가. 얘들아, 이게 70년대 생각이야. 여자의 직업이, 여자는 그냥 한 고등학교 나오면 그냥 바로 결혼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살림하는 거. 그리고 결혼해서, 그치. 이때 여자애들의 대부분은 이제 장래희망, 현모, 양처. 뭐야? 현명한 엄마, 좋은 아내. 그게 현모양처인데 요새 장래희망, 현모양처라고 하면 장난치는 줄 알죠. 진짜야. 그래서, 근데 애들 앞에서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진짜로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졌어. 원래 열심히 하려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그림을 남들보다 잘 그리긴 됐을 거야. 왜냐면 과외를 받았으니까. 4학년이 돼서 근데 나는 특별활동을 글쓰기, 문예반에 들었는데 재능이 없었어. 그리고 문예반은 내가 좋아하긴 했지만 재능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군 학예대회에서 글짓기 100일장에는 못 나갔어. 왜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대표로. 대신 미술부의 미술 사생대의 대표로 나가게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영애 나와 마주치는데 19쪽 아래를 보세요. 처음 걔를 보고 한 생각이 냄새 난다죠. 자, 보세요. 우리는 주최 측이 확인 도장을 찍어준 도화지. 그치? 다른 거는 미리 그려서 와서 제출하면 안 되니까 도장에 있는 도화지만 그려야 되는데 그걸 한 장씩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기저기로 흩어졌지. 그런데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녀석,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데다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이 기억에 오래 남았어. 좋은 기억이 아니죠. 그 냄새며 꼴이 싫어서 자리를 옮기려고 했지만 이미 얘들아 크레파스는 규칙 알지? 노란색으로 스케치하는 거잖아? 노란색 크레파스로 그 앞에 나무와 갈색 뭐 밑그림을 그린 뒤라서 그럴 수도 없었어. 그럼 그림의 구도가 바뀌니까. 참 그 냄새. 머리가 아프도록 지독했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얘들아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 아카데미상 받은 그 영화에도 나와. 가난의 냄새. 여러분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맡아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어. 그걸 나는 느꼈다. 자, 그리고 다시 영애나, 아니, 영애나. 영애나는 이제 넘겨봐. 내가 봤을 때 그 일에 저기를 만났을 때는 어디냐면, 넘겨서, 넘겨서, 24쪽. 나는
아버지가 사준 크레파스는 얘들아 다 달아가지고 진짜 크레파스가 몇 개 없는. 야, 니네 저기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 써봤어? 들고 다녔어? 몇 색? 그게 또 권력이고 부의 상징인데 옛날 애들한테는. 몇 가지 색? 뭐? 6가지? 60? 완전 부자죠, 옛날 기준으로.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고 이제 기본색만 있는 걸 거야. 그리고 선생님 어릴 때도 그래서 얘들아, 크레파스 막 36, 48. 근데 이제 막 이게 숫자가 늘어날수록 정말 레어템이 등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희귀한 무슨 카드 뽑은 것처럼 가장 부의 상징인 컬러가 뭐야? 금색, 은색이죠. 그치? 그건 별로 쓸 일도 없는데 아무튼 그게 있는 게 좋은 크레파스야. 근데 나는 쓰다만. 크레파스를 들고 학교를 갔어. 한 해 정과는 다르게. 크레파스 뚜껑에 달아놔서, 그 뚜껑도 없어가지고 종이로 덮은 거. 얇은 종이. 습자재를 덮고 고무줄로 동여맸지. 종이 안 날아가게. 한혜전처럼 그림을 그려서 제출할 도화지를 받아들고 뒷면에 미리 부여받은 네 번호를 적었지. 나는 124, 124번이었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번호야. 그 몇 해 전에 여기 봐. 68년이었다고 나오죠? 무장 간첩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무장 간첩을 훈련시킨 부대. 자, 사동 훈련시킨 부대 이름이 120 124군 부대 124 군부대라서 그런 게 아니야. 하여튼 나는 도화지 뒤 네모난 보랏빛 칸에 검은색으로 번호를 124라고 분명히 적었어. 내 앞엔 언제부턴가 여자애가 2명 앉아 있었어. 하나에는 낯이 익었어. 같은 반을 한 적은 없지만 천숙이 선생님과, 왜냐면 천숙이 선생님 모니아반이었잖아. 같이 가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지. 자주색 원피스에 검정 에나멜 구두면 60년대, 아니 70년대 초에 완전 잘 사는 집애죠. 나는 고무신 신고 있잖아. 신고 있었고 머리에 푸른 구슬 리본을 메고 있는데 무척 얼굴이 희고 예뻤지. 나하고 한 반이었대도 나 같은 촌뜨기에겐 말을 걸지도 않았겠지. 그 여자애와 나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 크레파스부터 달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 나는 한 번만 더 쓰면 더 쓸 수 없도록 다른 거란 차이가 있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에서 전혀 겹칠 일이, 만날 일이 없는 계급차를 느낀 거야. 다른 길에서 출발해서 가다 우연히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 여자애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나를 한번 힐끗 넘겨다 보고는 코를 찡그리던 이때 가난의 냄새를, 간장 냄새를 맡은 거죠.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어. 자리를 뜰 것 같았는데 계속 그리긴 하더군. 왜? 네 추리가 맞지. 나를 의식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렸던 게 아까웠겠지. 그리고 이 구도를 보고 내가 이 그림은 그 여자애가 그렸던 거다를 알아채게 되죠. 자,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고 제출을 다 했는데 원래 심사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날따라 오래 걸린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이제 그림에 대한 작년과 작년에는 그림 빨리 그리고 축구 보러 가고 싶었는데 1년 사이에 그림에 대한 애정이 더 커져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려고 남아 있었다. 남아 있었는데 주 선생님이 왔어. 미술부의 주은희 선생님이 나왔어. 심사위원들이랑 같이. 자, 보세요. 어디야? 28쪽 위에 심사를 한 건 아니고, 왜냐면 특정 학교 선생님이 심사위원으로 끼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지도교사라 참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자, 봐봐. 이때의 배경이 내 인생에 잊혀지지가 아니라,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된 거야. 새하얀 시멘트 길에 떨어지던 새하얀 햇빛, 그 위에 또각또각 찍히던 그 발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선생님은 히말라야 시다 앞 시멘트 의자에 숨은 듯이 앉은 내게 와서는 불쑥 손을 내밀었지. 누구냐? 누구야? 임지혁 씨 읽으세요. 아니야? 오 읽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모르죠. 임. 이거죠. 나는 목임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목이 죄는 듯한 느낌은 평생 다시 없었어. 그 뒤에 수십 번 이런저런 상을 받고 수상을 통보받았지만 이때가 인생 최고의 감격을 겪어서 어떻게 했어? 나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 내가 우는 걸 보고 선생님은 무척 놀라고 당황했어. 하지만 곧 내 어깨를 잡고 내 얼굴을 가만히 안아줬어. 그 따뜻하고 기분 좋은 냄새에 못 잊어. 그리고 나는 얘들아, 옛날에는 막 대놓고 이제 학생의 뭐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학생을 차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던 시대인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면 정말 하늘처럼 우러러 보이는 존재야. 근데 그런 선생님이 나를 위로를 해주고 안아줬으니까
이것 역시 평생 못 잊을 기억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사실을 밝히지를 못해. 너무 쪽팔려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선생님이 위로를 해줬는데,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제 와서 그게 남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이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나는 한 번도 상 같은 건 받아본 적 없어.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개근상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땐 얘들아 개근상 주 6일. 주 6일 학교 다니던 때고 토요일은 4교시 하던 때. 선생님은 12년 개근상을 받았죠. 초중고. 존경해라. 어? 자, 지각 한 번만 해도 못 받아. 상에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었어. 내게는 모자란 게 없어서 그랬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내 요새 애들한테 많이 하는 말. 결핍이 없어. 결핍이 없어서 뭔가 간절히 얻고 싶다. 이걸 얻어내겠다. 이런 치열함이 없어요, 인생에. 왜냐면 그냥 원하는 건 다 얻는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상에 대해 욕심도 없어. 자, 어릴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딸로 사랑받으며 자랐고, 여자 대학에서 가정학 이러면 이제 얘들아 최고 1등 신부감이지. 이때는 이거 아마 이화여대 가정학과 당시 최고 1등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그 대학도 결국 어떻게 보면 그 교육도 이제 여자 대학에서 가정학 공부 바로 이제 저기 뭐야 명문가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최고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판사인 남편을 중매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집안끼리 혼담 친구끼리 소개팅 시켜주는 거 아니고 듀오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고 내가 권력이나 손을 돈에 쥔 건 아니 뭐야 손을 돈 내가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쥔 건 아닌데 또 그런 게 없어서 불편한 건 없어. 왜냐면 집안에 돈이 많지. 남편이 또 고위 공무원이지. 자 아이들도 예쁘고 별 문제 없이 잘 자라줬고 큰애가 중학교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적응에 힘이 들었지만 성공했어, 결국. 학생회장까지 지내서 신분에도 여러 번 났지.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팔자 좋은 삶을 산 여자야, 살고 있는.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타고난 행운과 삶 자체가 상이다. 근데 사실은 미술적인 재능도 있었던 거지. 예술적인 재능도. 자, 그렇지만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은 있지. 과거의 상입니다.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지만 자, 숫자를 잘못 적었죠.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상이 남에게 간 걸 바로 잡을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면 아니면 천수기 선생님한테라도 왜 안 했을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그때 날 스쳐가던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백성규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죠. 그 아이의 표정 때문인지도 몰라. 왜? 때국물이 흐르던 목덜미, 전신에서 풍겨나던 뭔가 찌든 듯한 그 냄새, 그 너절한 인상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을 거야. 갖게 하다 사동. 그러니까 이거는 저런 애랑 얽히기 싫다? 어?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결과로 한 아이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씻지 못할 좌절감이 내게도 약간 느껴졌는지도 모르지. 즉,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서 이미 장원인지 알고 있는 애한테서 그 장원을 빼앗고 싶지 않다. 요 두 가지. 그래서 나는 굳이 그런 상 안 받아도 된다. 상하곤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 있죠? 왜 내가 그렇게 굳이 그 치열하게 난 그 상 같은 거 타이틀 없어도 된다.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다. 이 일에서 바로잡지 않고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영의 나는 얘들아 니네 이것도 월요일 아침 조회는 뭐냐면 옛날엔 전교생들이 월요일마다 운동장에 다 모여요. 운동장에 다 그래서 밤마다 두 줄로 서요. 앞에서 행사 다 해. 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맹세도 하고 상 받을 애들 나와서 다 상 받고 마지막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는 연설을 한 1시간쯤에 여름에는 애들이 정수리에 땡볕 빔 제대로 맞고 막 픽픽 쓰러지고 막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굴하지 않고 할 말 다 하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나가서 상을 받고 수상작들은 전부 강당에 일주일을 전시된다고 해서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창피해 좀 쑥스러워서 못 가봤다가 전시 마지막 날에 혼자 가보게 되죠. 근데 자 32쪽 그런데 곱하기 4 그런데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 그 증거 첫 번째가 뭐야?
아버지가 사준 내 오래된 크레파스에는 진작에 떨어지고 없는 회색이 히말라야 시다가지 끝부분에 살짝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건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이야. 두 번째. 내가 그 그림을 뒤집어 봤는데 1, 2, 4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어가 두 번째 증거. 그래서 원 그림 주인이 먼저 말하면 그거에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내가 먼저 말은 못한 거지. 아까 그 이유로 얘들아 선생님 앞에서 울고 선생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 생각에 이제 그럼 내가 그린 124번은 어떻게 된 거냐. 124가 두 개니까 아예 내가 그린 건 제껴놓고 그 밑에 다른 상이라도 안 주고 이 여자가 그린 124를 심사위원들이 장원으로 뽑느라고 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다. 얘들아 보세요. 여기 35쪽 아래. 난 늘 나를 의심하면서 살았다.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고, 누군가 나와 똑같은 대상을 두고 그렸는데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그렸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평생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나는 어떻게 돼서 아무리 사소한 미술 시간에 그리는 반공 포스터라도 최선을 다하게 됐대.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치? 그 대신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야. 그치? 항상 자기의 실력을 의심하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풍경화를 그리지 않게 됐고, 내가 그린 그림은 선하고 원하고 점, 바탕이 되는 사물의 원형과 본질, 그걸 최대한 추상화하고 이상화한 상태인데 그게 뭐야? 하얀 시멘트 길과 그 위에 흰 햇빛. 내가 장원이란 소식을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내가 본 풍경을 추상화하게 됐대. 근데 다시 일에 나가 길에서 백선교를 보죠. 유명한 화가니까 알아본 거죠. 아는 척을 할까? 근데 이때도 또 귀차니즘이 이겼어. 그래서 아이고 아는 척하면 뭘 해? 하고 그냥 보내고 소설이 끝나죠. 됐다. 우리가 한 소설 중에 역대급으로 길죠, 지금. 자, 이제 시 암송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